안녕하세요. 공주사대부고 한결학생회 전교부회장 김강민, 전교 부회장 박소다. 전교부회장 이성민입니다. 12월 고등학교 원서 접수 기간을 앞두고 공주사대부고 입학을 고민 중인 또는 입학하고 나서의 학교 생활이 궁금한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Q&A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예비 신입생들의 궁금증을 토대로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답변을 들으시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공주사대부고 68기 박서준, 69기 김지석. 69기 정수현입니다. 아무래도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주제는 공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러면 공부편 첫 번째 질문부터 해결해 볼까요? 사대부고에는 열정 가득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많다 보니 중학교 때와 비교하면 진도가 빠르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 1학년 1학기에 수학 3, 수학하 모두를 수업하다 보니 특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대부고에서 생활하다 보면 금세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 저는 한 달마다 큰 틀로 계획을 잡아놓고 일주일마다 세부적으로 잡아서 진도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사대부고의 꽃은 야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부고에서는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과 매일 자습 감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공부하기 적합한 환경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습 중에 잠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주변에서 전쟁이 나도 모를 것처럼 집중한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 지쳐서 펜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마다 일부러 주위를 보며 다시 공부할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생기면 선생님들을 바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야자 감독 선생님들께 찾아가 질문하면 기쁜 마음으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니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꼭 용기 내어 찾아가 보세요. 공주사대부고는 공부가 정점인 학교인 만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과중 자율학습 및 오후 6시 40분부터 11시까지 이루어지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기숙사 점호가 끝난 후 이루어지는 심야자습 시간에는 기숙사에서 공부를 진행합니다. 먼저 학교에서의 공부 환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로 자습을 하는 공간은 교실입니다.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자신에게 익숙한 루틴대로 학습해 나갈 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디어실은 학년부와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기기 사용 및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혹시 자습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거나 교실이 답답한 경우 복도에 스탠딩 책상 혹은 개인 책상을 가지고 나가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습 시간에 복도가 자습하는 학생들로 붐비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또 부고에는 홈베이스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홈베이스는 스터디룸처럼 마련되어 있는 공간으로 친구들과 함께 모여 공부를 하거나 조별과제를 하는 등 이용 가능합니다. 학교에서의 공부 환경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기숙사로 넘어가 볼까요? 기숙사의 경우 자습실이 마련되어 있고 호실에서의 자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자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에 따라 약 8인의 인원이 사용하는 소규모 자습실 또는 20인 이상의 인원이 다 같이 사용하는 대자습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자의 지정석을 이용합니다. 남자 기숙사인 울림학생 어떤가요? 울림학생은 층마다 학년별 대자습실이 있고 각자의 지정석을 이용합니다. 더불어 참고할 사항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기숙사 내에는 미디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공부는 학교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앞서 수은이가 말했듯이 부고에는 미디어실이라는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미디어실은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 인터넷 강의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소논문 작성 등에 필요한 검색 등이 가능합니다. 미디어 기기의 사용 규칙에 대해서도 말해볼까요? 우선 일과 시간 및 야자 시간에는 휴대폰을 모두 교무실에 있는 휴대폰 가방에 제출하게 됩니다. 학생부와 학년부의 정해진 지침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태블릿, 노트북과 같은 여타 미디어 기기는 학생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실에 설치된 와이파이는 필요한 시간 외에는 항상 꺼져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학생들은 미디어 기기를 오로지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서진 선배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 기숙사에서는 모든 종류의 미디어 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마다 또는 선생님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학생이 충분히 노력을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사대부고로 와서 많이 성장하고 좋은 추억들을 쌓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이었어요. 여기 와서 많이 자책도 하고 자격지심도 들고 깨지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힘드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너무 비교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가 아니어도 모두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지필 시험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행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들 수행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공주 사대부고에서는 수행평가가 단순 평가의 용도보다는 개인의 진로, 관심사 및 노력을 생기부에 드러낼 수 있는 자료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대부분의 수행평가는 채점 기준이 높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기본 형식을 잘 준수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거나 탐구 내용을 작성하는 수행평가가 많아 생활기록부에 자신의 특색을 잘 녹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더불어 수행평가 주제와 관련된 추가 탐구까지 진행한다면 생활기록부가 정말 다채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벅찰까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수행평가는 1회고사 또는 2회고사 끝난 직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학생이 수행평가를 미루지만 않는다는 말이죠. 저희가 구체적인 문제집이나 인터넷 강의를 추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 부고인들조차 각자 선호하는 학습 패턴이 모두 다르니까요. 대신 자신에게 꼭 맞는 공부 방법이 있을 테니 입학하기 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보며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주 사대부고 68기 김강민. 68기 박관수, 69기 임규현입니다. 공부와 함께 진로 준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동아리인데요. 공주 사대부고에서 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청체 동아리는 매달 한 번에서 두 번 수요일 청체 시간에 이루어지며 실험 활동의 경우 야자 시간을 활용해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동아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기관들이 지적으로 왔습니다. 저희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포커스입니다. 포커스는 문이과 통합 동아리로 쉽게 말하면 사대부고 언론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로에 맞춘 심도 있는 탐구는 물론이고 주간지 같은 걸 작성하기도 하고 토론, 발표 활동을 통해서 매력적인 생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다음으로는 뿌리입니다. 뿌리는 유서 깊은 문이과형 통합 역사 동아리입니다. 따라서 역사에 관련된 친구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뿌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뿌리말 겨루기 맞죠? 맞습니다. 고전 시간에 대한 문제를 냈던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여를 해보신다고 보네요. 늦게 했지만 참여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대부분은 코딩 소프트웨어 동아리로 프로그래밍을 통해 학교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PCT는 자율적으로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케미토피아입니다. 케미토피아는 매주 화학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심화 활동을 진행하며 야자 시간에 하는 실험 같은 경우도 화학실에 가보면 항상 케미토피아 친구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전 케미토피아 부기장이어서 아는데 사대부고에서 실험 가장 많이 하는 동아리로 알고 있습니다. 와. 다음으로는 토요문학회입니다. 토요문학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장수 동아리죠.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시야를 넓히고 시쓰기 활동 같은 걸 통해 토론하는 문학 동아리입니다. 혹시 토요문학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뭔지 아시나요? 네, 토요문학의 밤, 줄여서 문밤 맞나요? 맞습니다. 문방에 가보면 1학년 친구들이 연극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혹시 맨 앞에서 본 소감이 어떤가요? 내 앞에서 봤을 때 친구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담은 시가 정말 아름다웠고요. 또한 교장 선생님의 눈물겨운 아버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시 아주 감동 깊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명과학 동아리로 실험 설계와 수행을 통해서 탐구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떠즈입니다. 떠즈는 영자 신문 동아리로 모든 신문을 영어로 작성을 합니다. 화목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기부를 작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합니다. 다음 메시지는 수학을 매개로 다양한 진로의 학생들이 모여 활동하며 파이데이, 이민희의 길거리 수학 챌린지를 모방 주술체 같은 행사를 주최합니다. 제가 메시지로서 딱 한마디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다음 세라프는 융합과학 동아리로 실험과 탐구를 통해 다양한 과학 분야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케미토피아와 바이러스와 더불어 교내 3대 과학 동아리 아카 중 하나로 물리학 동아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물리 실험을 통해서 딱딱하고 어려운 물리 이론을 쉽게 다가가고 심화 활동을 통해서 더 깊은 물리 활동을 생기부로 채울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다음으로는 메디컬 소사이티가 있는데요. 교내 유일한 의학 동아리입니다.
메디컬 소사이티 같은 경우에는 의료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 타 동아리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의사 관련 활동을 진행합니다. 혹시 체육대회 때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저일 것 같습니다. 혹시 메디큐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메디큐브. 달리기하다 넘어진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일일이 파스 붙여주고 밴드 붙여주고 다 하는 모습 정말 감동 깊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패드입니다. 유패드는 정치, 외교, 경제 등 사회 전반을 다루며 진로에 맞추어 사회 분야의 생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여기 유패드에서 진행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사회적 쟁점 토론입니다. 이번 사회적 쟁점 토론 대회 주제가 뭐였죠?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1학년 친구들과 2학년 선배님들이 아주 치열하게 토론했던 게 정말 멋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아직 소개하지 못한 쉬리트, 수미감자, 답 없는 수학 등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자습시간 확보할 수 있거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창체 동아리도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창체 동아리 외에도 노래, 악기, 운동, 상담, 봉사 등등 다양한 분야의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자율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 취미를 기르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는 학기 초에 진행되는 창체 동아리 소개 활동 이후 자신이 희망하는 동아리 한 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동아리 선배들이 진행하는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지망하는 동아리에 합격하지 못한다. 그러면 추가로 인원을 모집하는 다른 동아리에 추가 지원해서 다른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의 지침에 따라 동아리 모집 요강 및 선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70기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급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 학교 급식은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맛돌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올해 급식 정말 퀄리티가 메뉴도 그렇고 음식의 전체적인 질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영양사 선생님의 정말 노고가 많이 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기훈이는 어떻게 이번에 처음 학교에 들어왔는데 처음 급식 먹어보고 무슨 생각이 드나요? 사실 기숙학교다 보니까 되게 떨렸거든요. 이게 잠자리도 잠자리인데 밥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급식이 맛이 없다면 전 학교를 다니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매일매일 고기 반찬 나오는 거 너무 좋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깻잎 반찬이 나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공사대부고 봉황 A관 302호 실장 전유하. 물리막사 412호 실장 김민재입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기숙사학교가 처음이라 되게 많이들 기숙사학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현재 남학생의 경우 물리막사, 1학년 여학생의 경우 봉황 A관, B관 두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 호실에 2학년 호실장 1명과 1학년 호실원 3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만의 기숙사 문화가 있는데요. 우선 호실에서 서로 이제 생일 같은 거를 축하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들 기숙사인 물리막사의 경우 전통적으로 연합 호실이라는 호실 2개가 한 팀을 이뤄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제 어떤 축구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기숙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 일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침 7시 기숙사 전후 8시까지 준비를 하고 등교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샤워를 하거나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8시에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의 조례 후 20분부터 40분까지 청소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8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전 수업이 있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면 점심 급식을 먹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1시 30분부터 다시 오후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국어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4시 30분에 이제 보통 다른 학교는 수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1시간 더 해서 5시 30분까지 방과후를 진행하고 수업이 끝납니다. 방과후 수업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저녁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급식을 먹고 또 이제 기숙사에서 씻거나 쉴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은 체력 단련실이라고 따로 마련된 장소에 가서 운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끝나는 6시 40분부터 11시까지 야자가 진행됩니다. 9시 20분부터 50분까지 30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때 친구들끼리 학교 운동장 주위를 산책하거나 학교와 편의점에 잠깐 다녀오기도 합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는 기숙사에서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선택적으로 자습실에서 자습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1시 이후에 자습은 금지되며 시험 2주 전부터는 자습 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기숙사 생활 팁은요, 저희가 이제 일과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일과가 처음 듣기엔 되게 쉽지 않네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오히려 저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숙사고 학교 차원에서 결국 개인의 생활을 관리해 주는 거라서 개개인이 매일매일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되게 청소년식의 건전한 어떤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아무래도 기숙사에서 가장 많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같은 호실원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호실원 친구들과 많은 깊은 유대감을 쌓고 많은 좋은 추억들을 만드는 게 가장 기숙사에서 잘 지낼 수 있는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주 사대부고의 기숙사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저희의 Q&A 영상이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